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나는 윤종신이다가 왠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결국은 음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딕션, 네. 윤종신이 정말 음악도 공장처럼 만들어내더라고. 네, 맞습니다. 또 막 존니 내가 좋고서 막 엄청 좋아했더니 여자가 부른 것도 있고 막 다양한 그리고 하여튼 결혼식 축가도 한번 만들어서 팔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딕션, 딜리버리 능력 결국 글로벌 어떤 새로운 돈이 몰리는 곳이 특허도 막 아까 말했지만은 SC 제형 시장 네. 커진 이유 이게 굉장한 돈이 되고 있는데 네. 뭐 돈이 되는 건 알았고요. 네.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네. 있는지 얘기부터 합시다. 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그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오리지널사들이 진입 장벽을 과거보다 조금 더 공고하게 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은 결국에는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바이오 그 오리지널 업체들이 뭔가 더 하면 할수록 쫓아가기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돈과 시간의 싸움인데 그만큼 어쨌든 뭐 SC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상당히 버거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약들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개를 섞어서 쓰는 거지 칵테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섞어 쓰는 게 이제 주가 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도 여러 개 섞어 쓰고 이제 이런 건데 섞어 쓸 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링거 형태를 뭐 두세 개를 섞어 쓴다라고 하면은 팔에다가 뭐 여러 개를 막 꽂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주사로 그냥 섞어서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병용 투여 자체도 상당히 쉬워지는 거다. 실제로 로슈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로슈가 미국에서 현재 스탠다드로 지금 그 잡혀 있는 투여 방식은 허셉틴만 쓰는 거 아니고 허셉틴, 퍼제타 두 개 섞어 쓰는 건데 실제로 아래에 이제 그림 39글이 뭐냐면 이게 논문인데 지금 로슈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 바이알 그 약물이 들어가는 걸 바이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유리병 한 바이알에 약물 두 개가 섞여 들어가 있어요. 주사 한 방으로 그냥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네,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SC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혼종으로 낼 수가 있겠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더 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것도 신약이야 그러면? 네. 와, 이 나쁜 놈들이네. 그것도 신약인가 그것도 신약인가 섞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셉틴은 현재 특허가 풀린 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달려붙잖아요. 다 바이오시밀러가 붙어가지고 네, 다 붙잖아요. 그런데 퍼제타는 약도 있는데 이제 허셉틴을 과거에 이런 약들을 이제 특허 풀리면 막는 방식이 뭐 저공증 갖다 붙이거나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매출을 한 번에 꺾이는 것보다 서서히 꺾이는 게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못했는데 이제는 허셉틴을 SC로 만들어버리고 퍼제타도 SC로 만들어버려서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써버리면은 이걸 똑같이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를 다 안 되겠다. 이거 되게 빡세지죠. 네. 다 쫓아야 되니까. 쫓아할 수가 없지. 또 그건 신약이니까. 특허 이제 끌 때까지 근데 풀리까지 기다려야죠 이제. 그러니까 네. 원래는 얘네가 이렇게 풀리고 나면 새로운 약 나오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계속해서 혼용을 내놓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렇죠. 현재 지금 로슈의 전략입니다 그게. 로슈가 그래서 따로 가는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로슈도 이제 이런 플랜을 갖고 있었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이제 SC가 필요하다. 뭐 그거 개발하기 위해서 뭐 어떤 기술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이걸 이제 특허를 사버린 거구나. 네, 쭉 뭐 과거 10년 동안 준비된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 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간에도 옥석가리가 이제 생길 거다. 다 있는 거 아니야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다 힘들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10개 플레이하던 뭐 10개 업체에서 최소한 신규로 바이오시밀러 들어오기 힘들겠다. 빡세죠. 새로운 애들이. 네. 이 살아남고 미리 시작한 애들 아니면. 네. 그래서 기존 살아남은 오케이. 애들은 계속 좋은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돈과 시간이니까 현재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현재 창구가 있어야 된다. 돈을 현재 잘 벌고 있어야 된다. 캐시플로우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SC 지원 기술이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막 따라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현재 돈도 잘 벌고 있으면서 SC 지원 기술까지 갖고 있는 업체만 일단 봐야 된다. 국내에서 뭐 삼성 바이오피스도 SC 지형에 대한 기술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어쨌든 이제 옥석가리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하드웨어는 좋다. 그러니까 제가 밑줄 쳐놨는데 신규 플레이어 진입 가능성이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다 막아놔서 희박하지만 이제 관련 SC형 시장이 커지면은 그 파이가 커지는 거를 몇몇 안 되는 업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하드웨어 관련 업체들은 좋아진다.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본 게임 들어갑시다. 네. 글로벌 기업이 좀 많지만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NR로 해외 기업을 많이 다뤘는데 네. 첫 번째 기업이 뭐죠? 할로자임 테라피틱스라는 이제 미국 기업이고요. 딜리버리 갖고 있는 네. 기업인가요? 이 회사가 이제 그 98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이 원래 이 그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그런 효소에 대한 염기 서열을 이제 커네티컷 대학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걸 이제 얘네도 갖고 와서 대학에서 이제 갖고 와서 실제로 이제 상용까지 이제 시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가장 펀더멘털이 정말 있는 회사냐, 실체가 있는 회사냐, 53페이지에 제가 라이센스 아웃 딜 했던 것들 다 정리 다 해놨거든요. 어떤 회사들한테 팔았는지 보시면은 아,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슈, 뭐 파이자, 얀센, 에피, 일라일리, MS, 그 BMS, 알렉시온, 뭐 다 있네. 예, 지금 현재 미국에서 뭐 가장 최첨단 그리고 전통적인 회사들한테 이미 다 라이센스 아까 ECM은 그 침투시켜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녹여가지고 들어가서. 네. 그래서 얘네 이제 수익 구조는 이제 두 개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업프론트를 이제 얘네한테 이제 받았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당연히 많이 이제 팔리기 시작할 테니까 당연히 로열티를 수취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로열티를 보니까 계약 조건 보니까 공개 안 해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공개된 것만 보면은 이제 뭐 10%짜리도 있고 어쨌든 뭐 한 자릿수도 있고 그런 로열티들을 지금 받을 향후에 계속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 아웃하는 쪽 그 플랫폼을 갖다 파는 거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항암제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항암제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췌장 쪽으로 항암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췌장 쪽에 공략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뭐 순두부처럼 그렇게 진짜 순두부 같거든요. 외과적인 수술이 어려우니까 이제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데 이게 미끄덩미끄덩한 그런 그 막으로 이게 쌓여 있으니까 그거를 통과해서 약이 전달될 수 있게끔 물질이 결국에는 이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현재 할로자임도 관련해서 지금 임상 3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항암제 만들고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랫폼도 팔고 있고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런 회사들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2.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도 연도별로 다 분기까지 다 까놓으셨기 때문에 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재밌는 회사인데 입소메드라는 회사고요. 나 이거는 들어봤어. 네, 이게 이제 스위스 이제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제약사들이 전에 당뇨병 관련해서 내가 걸렸다가 아니라 나중에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살쪘으니까 고민돼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뒤에 나오더라고. 네,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되게 유명한 회사다. 그래서 야 이게 커지는 회사더라고. 이게 그리고 국내 회사하고 이건 연관이 있는 게 한미약품도 그러니까. 이 회사랑 이제 그거 디바이스 서비스 계약 맺었었어요. 디바이스 회사더라고. 네, 그래서 글로벌 회사고요. 이제 그 글로벌 회사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뭐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하드웨어 특허를 이제 다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글로벌 회사 중에서도 하드웨어 쪽은 좀 약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이런 전문 회사한테 그 공급 계약 맺어갖고 하드웨어 이제 얘네 거 사서 쓰는 거죠. 근데 이 라이선스는 다 당연히 입소매드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이렇게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들 실적도 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추이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지금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웬만한 저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한테 납품이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고객사는 테바, 이스라엘 국적의 이제 회사인데 테바가 워낙 또 항암제를 또 잘하는 회사인데 그쪽에 이제 주요 고객사 갖고 있고 일본 업체들도 있고 여러 고객사 지금 글로벌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 주사기 형태로 계속 해온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그 시장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림 보시면 혹시 이제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시면 제가 그림도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형광펜이 딱 형광펜 사이즈예요. 딱. 그러니까. 네, 두께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BDC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불리는데 미국 회사고요. 마찬가지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재밌는 건 이 회사는 뉴저지예요? 우리나라 사는 데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 뉴저지 플랭크. 네, 맞습니다. 이 회사 한 70조 정도 되고요. 뉴저지에 우리 의외로 바이오 그룹 회사들 많아요. 왜냐면 뉴욕 건너편이고 총구석 같은데 그 회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청 무시했거든. 옛날에 거기 여기에 기업들이 많더라고. 우리 LG도 저쪽 가면 있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재밌는 게 바늘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회사가 꼭 그 하드웨어도 물론 잘하지만 저희 정맥 주사에 들어가는 것 바늘 보면 되게 두껍잖아요. 길고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어쨌든 약물이 전달되는 그런 기기들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관련된 것들은 이 회사가 쭉 그 라인업을 갖고 다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도 보시면 안정적으로 되게 지금 뭐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도 전방 시장이 좋으니까 이런 시장도 사실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신규 플레이들이 진입하려고 하면은 특허 깨고 돌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사실 만만치가 않으니까 실적 꾸준히 좋아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보시면은 국내 기업들하고는 조금 이제 좀 많이 다른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로슈다.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네, 이제 로슈를 제가 이제 써놓은 이유는 이게 글로벌 트렌드 그러니까 그 글로벌 회사들이 로슈 하면 초콜릿인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스위스 회사고 그러니까. 그쵸. 스위스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바이오텍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그 진입 장벽들을 바이오 시뮬러들이 못 들어오게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그 진짜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뭐 주목될 수도 있지만 보통 적응증을 늘려가면서 그렇게 실드를 보통 치지만 이 회사는 물론 그것도 하는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결과 본인이 갖고 있는 약물들을 병용 투여를 해야 되고 병용 투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SC 제형이어야 되고 SC 제형으로 그걸 만들면 또 신약도 돼버리니까 여러모로 되게 좀 확실히 진입 장벽 확실히 치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가 IB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꾼 그 약들이 만약에 안 팔렸으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실제로도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지금 뭐 다른 글로벌 회사들 주가 빠질 때도 이 회사는 뭐 되게 견조한 거 옆에 그 주가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되게 좋은 회사다. 멀티플은 근데 20배도 안 된다. 근데 왜 주주를 보면 다 뱅가드랑 네. 다 이런 회사들이 주주가 항상 높죠? 네, 저도 사실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뱅가드는 어쩌면 요런 관련해서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펀드가. 네. 그래서 요 SC 관련 요쪽에서 아예 그냥 딱 그냥 다 사버린 것 같아요. 주주 구성 보면 그게 좀 특이했습니다. 뱅가드 ETF 제가 뭐 일부 있나 본데.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뱅가드가 갖고 있는 정보도 고른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일부러 이런 회사들을 고른 게 아니고 이 안에서 그 밸류 체인에서 괜찮은 회사들을 고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 2개 얘기합시다. 네, 이제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이제 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그 트렌드는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SC 관련해서 그걸 만드는 게 이게 1, 2년 만에 뚝딱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임상도 해야 되고 임상 전에 이제 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실패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걸 되게 많이 겪었을 텐데 글로벌 트렌드가 바이오 의약품이 IB에서 SC로 넘어간다는 거를 캐치를 사실 했다는 게 가장 큰 그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관련된 제품이 처음으로 이제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출시가 되죠. 유럽에서 그 레미케이드의 이제 시밀러인 램시마 SC 버전이 유럽에서부터 이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얼마나 팔리느냐가 이 회사 이제 주가나 실적을 좌우하는 가장 큰 그 잣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계속 뭐 제가 뭐 이리온 스튜디오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셀트리온의 주가는 헬스케어의 실적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바이오 업체들하고 좀 바이오 시밀러와 다르게 이 회사 좀 특징은 뭐 과거부터 사업을 뭐 해와서 그럴 테지만 돈을 되게 잘 벌어요. 근데 그 돈으로 이제 그 결국에는 R&D를 해야 되는데 R&D도 지금 현재 방향 되게 잘 잡았다. 그래서 꾸준히 과제를 가야 된다. 강선주도 많고 네. 워낙 기대도 높았다가 뭔가 근데 한번 공부해 볼 때가 됐죠. 네. 좀 볼 때가 된 것 네, 같아요. 글로벌 트렌드가 바뀔 때 이제 항상 뭔가 변화들이 있으니까. 알테오제는 좀 잘 모르겠어. 알테오제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할로자임 하고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기술이 있어? 네, 기술은 있고요. 특허가 나와 있으니까 기술이 있는 거는 어디 특허예요? 국내 특허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네. 국내 특허만 갖고 할 수 있나 이게? 아직은 없죠. 근데 어쨌든 이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요런 그 히알루론산을 부시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대감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로슈가 할로자임 거를 라이센스 인을 과거에 해서 그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근데 독점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딴 애들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후발주자들이 로슈처럼 이제 전략을 벌이고 싶으면은 관련 기술들을 뭐 자체 개발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 인을 해야 되는데 딱히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갖고 있는 게 정말 그게 사실 그게 인지 아닌지에 글로벌하게만 이게 특허를 인정받으면 대박이지. 네, 근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하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특허가 있습니다. 이러면 또 특허 있네. 네, 국내. 그렇죠. 국내 특허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들은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과연 플랫폼이 어떤 분들이에요? 뭐 과거에 이제 LG 쪽에 계시다가 이제 나와서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그 이력들을 제가 써놨는데 이력이 사실 이제 중요하니까. LG 생명과학이 원래 제일 우리나라에서 네 맞습니다. 네. 자영도 LG 생명과학 다녔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LG 화학인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 쪽이 전통적으로 원래 엄청 많이 모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저희가. 네, 그래서 LG 출신들이 이제 알테오젠을 설립해서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그 관련 플랫폼을 이제 라이선스 인을 한다거나 하면 이제 되게 좋은 건데. 되기만 하면 괜찮죠. 네, 근데 그 뉴스를 보실 때 이제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업프론트가 얼마인지. 업프론트가 얼마인지를 보시려고 하면은 할로자임이 과거에 업프론트 얼마 받았는지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서 볼 수 있거든요. 총 계약금과 그러니까 총 계약금과 업프론트. 그래서 제가 굳이 할로자임에 거기다가 그 업프론트랑 다 정리해 놓은 이유가 그거니까. 혹시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알테오젠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고 했을 때 할로자임 거랑 이제 그 금액이랑 아마 비교를 해보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워낙 제약바이오 또 어느 날부터 또 어느 주가 많이 빠졌더니 다들 앞으로 바이오 버블 끝난 것 같고 볼 필요 없다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신약 쪽만 가다가 이랬던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또 글로벌 이런 투자자들의 시선은 또 이런 SC 제형 쪽으로 상당히 가고 있었고 이쪽 기술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특허 분쟁이 있었고 어떻게 본다면 커지는 시장은 우리가 찾았는데 이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고 오늘도 재밌는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저는 시간이었는데 청취자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연휴에 이게 올라간다 그랬나?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연휴에들 어디 그 고향 왔다 갔다 하실 때 틀어놓으시면 얼마나 오늘 건 더 지루할 거 아니야. 온갖 당뇨병 얘기하고 이러니까 다 재미없어 하실 텐데 운전하실 때 조용히 음악 듣는 것보다 이거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면 주변 분들이 다 잠을 잘 테니까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